네, 오후장에 저희가 집중을 해봐야 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장의 선택과 집중,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밤 미증시는 트럼프가 관세에 따른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발언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밀리는 흐름을 나타냈고, 우리 시장 역시나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좀 올라오나 싶었는데 또 다시 10시를 기점으로 좀 밀려나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 외에 우리가 어떤 쪽을 먼저 선점해 봐야 되는지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신다면 재건 관련한 쪽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언급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계속되는 화재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고 그 안에서 관련한 종목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건주도 물론 강하고 공기청정기 관련한 쪽도 오름세인데요. 관련주들을 이미 위원님께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서 언급해 주신 바 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예, 아무래도 오늘 지수가 다시 또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어제와 비슷한 양상이 또 반복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부분들은 뭐 주요 종목군들,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SY스틸텍, 물론 오늘 SY스틸텍이 6%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작년 12월 고점 형성 이후에 계속해서 뭐 이런 좀 내리막, 좀 하락 추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물론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추세적인 반전까지 읽어내지는 못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여전히 모멘텀을 소멸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산불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시 또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다시금 더 나타나면서 시세도 오늘 사실 지수가 만약에 뭐 그 좀 반등을 크게 보여줬었다면은 오늘과 같을 정도 수준의 반등을 조금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오늘 환경이 다소 좀 틈새 테마가 형성되기 좀 유리한 그런 환경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 다시 한 번의 그런 반등 나오는데요. 사실 어제도 급등 후 상당히 좀 많은 일거리를 달고 내려간 종목들이 좀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또 이제 그런 변동성에는 상당히 좀 유의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는 모멘텀 소멸 구간으로 말씀해 주셨고, 역시나 뭐 화재 산불 관련해서도 변동성에는 유의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역시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엔터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관세 전쟁 속에 무풍지대로 부각되는 엔터주인데 YG 엔터도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규모가 확대됐다는 소식도 있고요. SM 역시나 조용하게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는데 엔터주들 추가 호재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뭐 엔터주는 올 한 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좀 있는 그런 섹터기도 하고요. 오늘 뭐 SM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 리포트가 다수 나오면서 신고가를 좀 돌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기대하고 있는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가장 좀 수혜 폭이 큰 것이 바로 이제 SM 관련된 SM뿐만 아니라 SM이 최대 주주로 있는 디어유. 저도 이제 디어를 여기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 지수가 다소 약세를 보이는 구간 속에서 엔터주들이 상대적인 대안주로 부각되는 경우들이 다수 있고요. 오히려 지수가 반등할 때는 다소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약간 좀 시장과 반대의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띄고 움직이는 섹터가 바로 엔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가 있는 시기가 대략 한 시장은 5월경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점차 시기는 다가오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이 꼭 아니어도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섹터인 만큼 저는 뭐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섹터이고, 가장 중국 관련된 노출도가 많은 뭐 SM, 디어를 중심으로 보신다면은 그래도 좀 포트 방어에 많은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포트 방어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실적 기대감 있는 쪽 엔터주를 두 번째 섹터로 도와드렸는데, 그 안에서는 또 SM, 여기에 더해서 위원님의 공략주이기도 했던 디어유를 위주로 해서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은 K푸드 음식료품 관련해서 볼 수 있겠는데, 음식료라고 하면 대표적인 모멘텀이 K푸드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또 생산자 물가지수가 넉 달째 상승하고 있다는 점인데, 황제주의 기대주였던 삼양식품은 최근에 조정이 나왔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음식료는 한때는 이제 삼양식품 홀로 독주를 하는 그런 양상들을 좀 많이 띄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환율 효과도 있겠습니다만은 수출도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라면뿐만 아니라 뭐 빈과 또 담배까지도 수출이 좀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좀 띄고 있어서 과거에는 삼양식품 혼자 갔다면 이제는 오히려 삼양식품을 쉬고 있는 구간에 다른 또 이제 회사들 농심이라든지 오리온, KTNG 이런 좀 후발했던 그전의 업체들 도 같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가격 인상이 또 줄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 효과와 수출도 늘어나고 또 가격 인상을 통한 또 그 이익 개선 기여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 음식료 하면 또 경기 방어의 대표적인 섹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삼양식품 이외에도 이제는 좀 더 확산을 해서 농심이라든지 오리온, 뭐 우양, 그 KTNG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좀 관찰을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을 만한 시기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료품이라고 하면 삼양식품 외에도 뭐 오리온이라든지 농심 그리고 우양에 대한 관심도도 갖고 보는 것도 괜찮겠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는요? 예, 오늘은 이제 상장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닙니다. 이제 오름 테라퓨틱이라는 회사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ADC, 항체약물 접합제와 TPD라는 표적 단백질 분해 이런 기술을 융합을 한 항암제 중심의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요 파이프라인은 이제 급성 골수성 보수 백혈병 치료제 그리고 허투 양성 유방암 치료제 이 두 개가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상장 전부터 BMS,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그리고 버넥스를 통해서 기술 이전을 이미 한 회사고요. 그를 통해서 이미 뭐 기술력은 일정 부분 검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를 통해서 향후 추가적인 마일스톤 그리고 로열티 수입의 유입도 기대가 되고, 또 그런 그 플랫폼을 기반을 해서 뭐 추가적인 기술 이전도 기대가 되는 그런 좀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차트를 잠시 한번 보시면요, 지난 3월 중순에 보유회수가 1개월분이 좀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시장에서 크게 한번 부각이 된 이후에도 상당히 좀 많은 수량이 좀 보유회수가 풀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꾸준하게 이런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겪어왔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금 이제 추세가 좀 반전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풀린 양에 비해서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관들은 오히려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팔고자 일단 이 가격에서는 팔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추세 반전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 특히나 이 바이오 회사들이 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이제 눈치 보기가 상당히 좀 강했었던 흐름과는 좀 대비되게 오히려 최근 들어서 재개를 앞두고도 점진적인 그런 움직임, 반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술적 관점에서도 일단 좀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4만 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기술적 추세 이탈가는 2만 3,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800원이네요. 23,800원으로 네. 준비를 했습니다. 항암제 중심의 신약 개발 관련해서 오름 테라퓨틱 말씀해 주셨고요. 기술적인 반등까지 기대해 보면서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 라인은 23,8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종목 점검까지 넘어가 본다면 코스메카 코리아 언급해 주셨는데 화장품주로 해서 오늘 장중 3%가량 강세 흐름 나타내기도 했고요. 기관의 러브콜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률은 9%대 기록하고 있는데 추가 전략은요? 예,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미 사실 작년에 실적이 뭐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올 한 해는 개선될 수 있는 흐름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이제 미국 선케어 시장에서의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또 이제 그런 의견도 좀 나오면서 오늘 좀 반등을 좀 이끌고 있는데 그 전에 좀 부진했었던 흐름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신규 고객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또 거기다가 미국 시장에서 확장하기 유효한 잉글리드 랩이 법인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보다 올해는 나아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이미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눌려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 위치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 만큼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공략처로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편안한 마음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 점검을 도와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본다면 퓨처
퓨처캠 보겠습니다. 외인의 매집은 물론이고요. 오늘은 또 기관까지 가담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7%가량 급등하면서 25,000원까지의 터치도 나왔고요. 상승률은 11%대. 추가 전략은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바이오는 다음 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최근 들어서 상당히 무거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또 꾸준한 기관의 매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어찌 보면은 이 코스닥의 바이오 내에서 가장 기관 수급이 좀 양호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퓨처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임상 2상 결과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3상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런 이제 긍정적인 결과치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 보면은 이제 공매도 때문에 위축을 받았던 바이오주들이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오히려 저는 상대적으로 뭐 일부 회사야 뭐 매도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충격이 덜한 회사들 또한 같이 동반해서 약세를 보였다는 것들이 저는 오늘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기후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미 지난 작년 10월에 보여줬었던 임상 중간 결과값까지 본다면은 뭐 긍정적인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방 준비해 주셨는데 몇 시죠? 예, 오늘 뭐 2시 반에 항상 같은 시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시장이 다소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이제 공매도를 앞둔 그런 이제 전략들 중심으로 하고요. 오늘도 시황에 대한 분석까지도 같이 더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매도를 앞둔 시장의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